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이걸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콧불 쏘는 소냐. 아니야, 잠깐만.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이 글을 딱 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소인가? 그러네? 잠깐만, 소인가? 이 소를 아닌가? 그 뭐지? 돼지인가? 이 생각이 들어. 잠깐만, 저 소냐라고 쓴 걸 봐서 소는 아닌 것 같거든? 소종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콧불소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콧불소, 우리 한글 이름은 콧불소입니다. 코에 뿔 달린 소 맞나? 제가 이건 모르겠어요. 어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코에 뿔 난 소에서 콧불소 아닌가, 한글로? 예. 뭐 소 같기도 하고, 딱 보더라도 영어를 살펴봤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저 어원이 나올 수도 있다. 콧불소는 영어로 라이노소스, 그리스어로 코를 뜻하는 리노와 뿔을 뜻하는 세로스를 붙여서 그러면 코와 뿔이잖아요. 콧불소는 영어로 하면 콧불소가 아니라 코뿔입니다. 소는 누가 붙인 거지? 야, 갑자기 왜 바다 건너오니까 소자가 붙는 거요? 이제 보니까 소 같죠? 그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콧불소가 아니라 영어로는 코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저 동물을 코뿔로 불러야 된다. 코뿔. 투뿔이 아니고요. 투뿔 아니고 코뿔인데 소는 어디서 한 거야 그러면? 콧불소에 또 분류를 받습니다. 그럼 소는 아니겠다. 콧불소. 보니까 포유강 기제목. 제목 아니고요. 저걸 보고 또 이제 무슨 이 소설의 끝은 이 제목은 소설의 제목은 뭔가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목 아니고 기제목. 기제목이 뭐냐면 뒷다리의 발굽이 홀수인 포유류를 기제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발굽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목이 갈린대요. 왜 하필 발굽이냐? 딴 건 안 되냐? 그건 이제 동물학자한테 물어보고. 하여튼 그 발굽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굽이 홀수면 기제목, 짝수면 유제목 그렇다는데 그럼 말 같은 경우가 기제목의 대표주자. 왜냐면 말은 발굽이 하나죠. 말발굽이 하나잖아요. 두 개로 안 돼 있습니다. 말발굽. 하나이기 때문에 홀수면 기제목의 대표주자가 말이다. 그래서 말목. 자, 그러면 콧불소가 발굽이 홀수냐 짝수냐 딱 보니까 3개. 3개입니다. 하나, 둘, 콧불소 말이에요. 셋. 그럼 뭡니까? 말이다. 콧불소는 소가 아니라 말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속았다. 영어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콧불소가 아니라 콧불마다. 또 누가 이 영상을 퍼가서 동물학자한테 보여주면서 제 헛소리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뻘소리입니다. 뻘소리.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믿고 어머 아빠 저거 봐요 콧불 마야 그러면 딱이 맞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놈 아니냐. 무슨 콧불 소지 그게 마냐. 아니 분류가 그렇다는 거고 콧불소는 콧불소 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등에 안장 메고 타면 되지 않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말목이라는 거죠. 말목. 말과 목이 같다. 목이 같다. 그래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말과 콧불소가기 때문에 콧불마다 하여튼 콧불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에 코에 뿔이 달린 말이 있냐. 유니콘 이건 상상의 동물이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있다. 있다. 있죠. 그래. 심지어 뿔이 2개예요. 우리 얘는 유니콘도 아니고 뿔이 2개긴 한데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콧뿔 오 있다. 유니콘. 우리 슈컬리 좋은 방송이에요. 이걸 보면은 유니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 사실 넘기려고 그랬습니다. 콧불소는 소가 아니구나. 제루가 아니라 기제목이구나. 말이구나.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댓글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콧불소가 소가 아니면 하마는 말이냐? 콧불소였는데 소가 아니었다. 하마. 이게 한자로 말맞자거든요. 그럼 얘는 말이냐? 얘도 말이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궁금증이 대단해요. 찾아봤죠? 유튜버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하마. 이게 물하자. 강할 때 하천할 때 하죠. 하마. 물말. 맞죠? 물말이에요. 하마는 한자라면 물의 말입니다. 물의 말. 말이네. 그러면 야, 말이 좀 뚱뚱한데? 말이 지나치게 비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으로 영어를 찾아봤어요. 한문에 속으면 안 된다.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 영어 단어 발음을 알아보는 단어에 들어가죠. 히포파타무스인지 뭔지. 복잡하기로 히포파타무스인지 뭔지 아는 게 영어로 하마인데 보면은 말을 뜻하는 게 히포고요. 뒤에 있는 파타무스는 강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해도 홀스 오브 더 리버. 강에 사는 말, 물말. 맞네. 말이네 말. 이거 되게 뚱뚱한 말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우제목이다. 우제목은 뭐냐? 아까 기제목, 또 우제목 보면서 이게 소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 소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우가 그 우가 아닙니다. 한자가 달라요. 여기는 짝수할 때 우예요. 짝수할 때. 그 소우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또 야, 그 우제목 그거 소잖아. 맞는 말인데 소도 우제목이긴 한데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짝수해야 됩니다. 짝수. 짝수냐 보면은 예를 들면 소발굽은 2개니까 우제목이다. 소라 그러면은 대부분 우제목, 우제류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보면 되겠죠. 하마 발굽이 그러면 홀수면은 말이고요. 짝수면은 소죠.
하마 발굽을 봤는데 어렵게 찾았습니다. 야, 이 사진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은 사진이 잘 없어요. 하마 발굽 나오는 사진이 생각보다 없어.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 거꾸로. 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주는 게 잘 없어서 야, 간신히 찾았어요. 간신히 찾았는데 전 이거 보고 처음에 5개인 줄 알았어요. 여기 아닙니다. 이거 발톱이 부러져서 그렇고 약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짝수다. 우제류 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마는 딱 보시면 아, 이제 하마는 뭐다? 말이 아니다. 하마가 잘못됐죠. 뭐라고 해야 된다? 하우. 아, 좋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물론 또 이걸 갖고 우리 동물학자거나 뭐 좀 분류 계통에 있는 분한테 영상 퍼날리면서 제 헛소리여라고 제발 하지 말아주시고 대충 이게 우제목 하마과 속과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어쨌건 같은 우제목이니까 하우죠. 하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게 소나 말이라기보단 제 생각이 좀 못 닮았어요. 저는 교시 아닌가. 이거 보면서 야, 그게 소나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이거 돼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물돼지지. 이게 무슨 물말이라는 둥 물소라는 둥 하돈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돼지가 발굽이 몇 개더라? 홀수면 말이고 짝수면 소잖아요. 근데 제가 돼지 바람은 생각이 나는 게 주로 이렇게 나와서 발굽 숫자까지 모르겠네. 주로 저렇게 나와서 이게 쳐져 나오기 때문에 또 찾아왔습니다. 발굽 나온 사진이 저렇게 쳐져 있어서 또 찾기 힘들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아, 여러분 족발 드실 때 잘 살펴보시면 발굽이 4개입니다. 얘도 일종의 우제류, 그러니까 소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물돼지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뭐 하우나 하돈 뭐 이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구제역이라는 병도 있죠. 그게 발굽이 짝수인 우제류 동물에 잘 걸리는, 그래서 뭐 돼지 같은 게 이제 우제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또 넘기려고 그랬는데 문득 저걸 보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던데 뭐 유튜버는 이런 걸로 먹고 사니까 얘는 소인가 말인가.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 기린의 다리를 잡은 다음에 앞발을 들어서 이렇게 봐야죠. 이게 몇 개인가 한 개. 뒷발입니다. 뒷발. 앞발이 아닙니다. 참고로 앞발 뒷발 발굽이 다른 생물도 있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별걸 다 알게 됐는데 앞은 4개인데 뒤는 3개고 뭐 이런 애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는 애들. 뒷발굽으로 봐야 돼요. 그럼 앞발 말고 치워. 그리고 뒷발을 잡은 다음에 들고 봐야 돼요. 몇 개인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사슴 아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이것도 준비하면서 동물 발만 열심히 봤는데 기린의 발굽은 2개. 아, 기우 소죠. 소. 자, 지금 기우였고 기나라의 걱정 아니고요. 사실 보면 열심히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저 우제목 소 쪽이고 말은 잘 없어요. 그래서 코뿔소가 이상한 거다. 코뿔소가 훨씬 많아요. 우제목들이 대부분 다 발굽이 짝수야. 얘가 좀 이상하게 홀수여서 하필 코뿔마여서 그렇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은 소 쪽이다. 제 집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아, 또 뭐가 생겼냐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지나가다 얼핏 봤어요. 고래도 우제류다. 고래도 발이 있나? 야, 고래 발굽 확인은 빡신데. 야, 이거 진짜 빡셨어요. 고래도 뒷발굽을 확인해야 되나? 이게 앞발은 뭐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물고기 아니잖아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고래가 설마 물고기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얘도 다리가 있어요. 여기 앞다리가 있고 뒷다리도 뭐 이렇게 뼈 같은 게 나와 있다 그랬는데 뒷발굽을 확인을 그래서 이 살아있는 얘는 지금 퇴화됐으니까 얘네 선조, 조상님, 초기 고래. 아, 별걸 다 연구했습니다. 초기 고래를 찾아가면 파키케 모시기 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아, 좋아. 고래도 4개죠. 짝수다, 짝수. 아, 적어도 이제 소 쪽으로 뭔가 가는 헛소리에 가깝고요. 하여튼 뭐 우제류와 조상이 비슷한 걸로 추정이 된다. 6천만 년 전에 육지로 간 놈과 바다로 간 놈이 갈려서 그렇다. 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뿔 달린 고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각고래. 뿔 달린 소니까 그쵸.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코에 뿔 달린 말 유니콘이 있냐? 있죠. 예. 포에 뿔 달린 소가 있냐? 하나 달린 있죠. 예. 아이, 좋습니다. 다 있는 걸로 이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우리 유니콘도 있고 이 포에 뿔 달린 소도 있고 유도 있고 유마도 있는 걸로 결론을 딱 냈고요. 물론 또 이걸 보면서 분명히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 있을 거야. 형, 저 동물알 못이네. 이거 뿔 아니야. 이게 혼이 아니라 이게 이빨이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화석을 봤어요. 화석이 아니라 잘 발라놓은 걸 봤더니 이빨입니다. 이빨. 뿔은이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입에서 나왔죠. 자, 이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뭔가? 야, 요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코끼리. 우리 끼리 형은 소냐 말이냐? 찐막. 야, 그거 궁금하잖아. 야, 코끼리 뒷발 들고 싶지 않습니까? 요걸 보면서 코끼리 뒷발을 왠지 이걸 한번 해보면 끝나질 않아. 제가 웬만한 동물 뒷발을 다 들어봤는데 이번에 왠지 들고 싶잖아. 발굽이 있을 것 같거든. 분명히 소냐 말이냐.
그래서 막상 가서 세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거 하나 둘 셋 홀수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랍니다. 목 단위에서 다르다 그럽니다. 그 따위 애들하고는 같이 노는 분이 아니죠. 목 단위에서 갈렸기 때문에 이분은 장비목이라고 혼자가 다른 목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세면 안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끼리는 그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끼리다. 역시 다른 분이죠. 역시 좀 다른 분. 끼리님이셨고요. 쓸데없는 걸 이렇게 길게 했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있네? 더 있는 건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조사하니까 끝이 없어요. 별걸 다 조사해왔네. 바다소문은 제가 또 왜 조사해왔을까? 바다소는 뭡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나중에 그 인터넷 가서 보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사람한테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내 몸에 돼지의 심장이 뛴다. 미국이죠, 미국. 뉴욕타임스가 1월 12일 날 나왔었는데 그 장면이 이겁니다. 이렇게 돼지 심장을 해서 어차피 지금 부정맥이 있어서 어차피 이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돼지 심장을 이식한 거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분이 이제 죽거나 돼지 심장을 이식받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죠.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물론 조금 더 봐야겠죠. 이분이 6개월, 1년 아니 몇 년 단위로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 전문가들은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돼지의 심장을 내 몸에 넣는데 거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혈액형을 인간끼리 받아도 뭐 A형, B형에 따라 거부 반응이 있는데 2종이잖아요. 2종. 종이 다른 세포를 내 몸 안에 넣는데 거부 반응이 없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람끼리도 거부 반응 때문에 이식이 안 되는데 돼지를 어떻게 넣나? 이걸 보니까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를 제공했다.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앤 돼지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없애냐? 유전자 변형 돼지라 그러는데 보면 과학이란 위대합니다. 돼지 유전자 10개를 교정했는데요. 3개는 스톱 버튼을 넣었고 6개는 아예 새로 넣었어요. 그리고 돼지가 인간보다 더 크니까 성장 유전자 1개도 차단했어요. 스톱. 이렇게 만든 유전자를 돼지 엄마 몸속에 넣어서 그 돼지 엄마가 얘를 수정란을 넣어서 새끼 돼지를 키워서 나온 그게 유전자 변형 돼지란 거죠. 아니 무슨 DNA가 뭐 스위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끄고 이건 키고 이건 자르고 이건 넣고 이걸 했다는 건데 살아있는 돼지의 유전자를 변형한 게 아니라 유전자 변형한 수정란을 돼지 엄마 몸에 넣은 다음에 유전자 변형 돼지가 출산하면 그 돼지에 있는 심장이나 뭐 뭐든 꺼내서 인간에게 이식하니까 거부 반응이 없더라. 거부 반응 스위치를 여기서 껐다 라는 내용인데 근데 얼핏 생각하면 아니 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유전자를 6개 넣었다 2개 빼고 하나는 더 키고 하나는 뭐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 2012년에 아주 유명한 얘기 버클리대 교수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제니퍼 다우드나라는 누나가 누님이죠. 사이언스지에 2012년입니다. 논문을 하나 발표해요. 요렇게 써있는 논문입니다. 어려우니까 알아서 읽으시고요. 제목 빼고는 저도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목 빼고는.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원하는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기전을 나는 발견했다. 2012년이에요. 논문을 하나 냈어요. 방법은 이젠 다 알죠?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커울에서 한번 나왔는데 어떤 세균에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 세균이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보통 세균에 침투하죠. 이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박테리아 파지죠. 어떤 세균들은 자체 방어 전략을 갖는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이 DNA를 기억하고 있다가 인간 면역 반응하고 똑같죠.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 요걸 기억하고 있다가 얘네 DNA가 들어오면은 거기를 잘라버려서 얘네를 죽여버리더라. 인간 면역하고 똑같이 세균도.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박테리아의 DNA를 잘라? 그러면 박테리아의 DNA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DNA를 넣으면 그 부분을 자르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이라 그러는데 유전자를 잘라버리는 기전을 찾았다. 이게 뭐냐면 2012년이에요. 10년이 안 됐어요. 저걸 발견하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거를 인간이 획득합니다. 지은 에디팅이라 그러죠. 유전자를 에디트할 수 있는 시대가 불과 10년 전에 열렸어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코딩 프로그램을 찾은 거예요. 이 바꿀 수 있는 이 긴 유전자라는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는 거에 대한 지금은 뭐 알아도 손을 못 댔는데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손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수정하는 방법을 에디트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2020년에 8년 만에 이게 거의 뭐 이런 일이 제가 과학에 잘 몰라서 전례가 있나 싶을 정도로 8년 만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분이죠. 8년 됐어요. 8년. 2020년에 나이도 젊은데 원래 노벨상의 필수 요건이 장수거든요. 오래 살아야. 돌아가시면 안 주기 때문에 장수인데 뭐 노벨 화학상을 2020년에 크리스퍼 캐스나이 유전자 가이로 바로 찾게 되고 저게 딱 튀어나오자마자 원래 모든 뛰어난 아이디어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발견을 하면 사람들이 하고 여기서 정말로 순식간에 빠바바바바바박 파생을 하는데 방법을 알았으니까 아이디어를 알고 저는 일단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아이디어를 아니까 이제 그러면은 아까 자르는 그런 효소와 비슷한 효소를 더 찾아보자. 더 정교하게 자를 수 없나?
지금은 뭐 거의 10년 만에 이쪽 분야가 미쳐 돌아가고 있죠.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과학을 잘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 흥분해서 막 뭔가 지금 미친 듯이 왜냐면 노벨상이 쏟아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100만 개 이상의 효소를 뭐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지금 발견 10년도 안 돼서 유전자 가위의 정확도가 10,000배 이상 상승했다. 이 정확도가 낮으면 문제가 있죠. 이 잘못 자르면은 유전자를 잘못 자르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조금 없게 나온다든지 뭐가 조금 많게 나온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 설라문에 한마디로 인간이 유전자 딴에서 드디어 에디팅을 가능한 진 에디팅 테크놀로지 시대가 등장을 했다 그러는데 자 그럼 아까 뒤를 돌아가 보면 저 2012년에 저 기술이 발명을 하고 찾은 다음에 2015년에 벌써 유전자 조작 돼지 사육을 시도합니다.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왜 안 됐냐? 이런 돼지로 장기를 만드는 유전자 조작 돼지가 믿기지 않게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돼지 DNA에는 특정 바이러스 DNA가 섞여 있다 그럽니다. 이걸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옛날에 돼지한테 어떤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서 돼지를 갖고 괴롭혔는데 너무 오래 서로 부비되다 보니까 네가 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너는 내가 되고 이게 가능한가? 그 돼지 DNA와 이놈이 들어와서 나를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둘이 찰떡궁합이 돼서 돼지 DNA가 섞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라고 알고 드시면 그 안에는 바이러스 DNA도 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한 몸이 돼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 DNA가 아직도 바이러스 DNA이기 때문에 사람 세포에 들어가면 감염이 된다. 돼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거를 제거를 해야 쓸 수 있다는 건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있으니까 이 돼지의 DNA에서 레트로바이러스 뭘 넣겠죠. 거기에 잘라 25군데 이상에서 가위로 자르고 해서 돼지를 키울 수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과 저 기술이 개발된 2012년 이후로 5년 만에 유전자 조작 청정 돼지가 나오고 지금 2020년에 오니까 우리가 드디어 사람 몸에 10년도 안 돼서 들어오는 돼지 심장뿐만 아니라 돼지 신장까지도 인간의 이식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가 거의 전기차 개발 속도보다 이쪽이 더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처음 등장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테슬라가 2003년인가 창업했어요. 거의 20년 뒤에 지금 세계적인 뭐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2012년에 개발된 기술이 지금 10년도 안 돼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 한마디로 저 기술을 찾은 결과 인류가 DNA의 설계자가 되었다.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쓰면 유전자 코딩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파이썬이 등장했다. 자바 스크립트를 우리는 쓸 수 있다. 어떻게 쓰냐가 문제인 거죠. 이 프로그램 툴을 갖고 왔으니까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쓸지를 연구하는 그러면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이걸 어떻게 돌릴지를 정말 미친 듯이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그 출발점에 우리가 서 있고 이제 책도 나왔습니다. 저 아까 노벨 화학상 받은 저 다우드 누나의 책 제목이 이래요. 코드 브레이커. 제가 괜히 그 코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래요. 서구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코드에 대해서 인류의 몸의 DNA 일종의 코드로 보니까 코드를 만들 수 있는 툴이 됐고 이 누나가 코드를 잘랐죠. 코드 브레이커의 역할을 해냈고 그래서 이 누나가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다우드나 누나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래에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근육이나 기억세포를 바꾸는 등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머리카락을 넣었어요. 저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었나? 이 유전자 가위 최첨단 방식으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넣었더라고요. 뭐 근육이나 헤어, 메모리얼 셀, 근데 머리카락이 그렇게 좀 어려운, 정말 불멸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뭐 미래에서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이분이 또 인터뷰의 마무리를 이렇게 끝냈어요. 2012년에 발견한 우리의 기술로 원자폭탄, 우주여행, 반도체에 이어 세상을 크게 바꿔낼 또 다른 혁명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에 그걸 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겠죠. 이거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수정란을 에디팅한다면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이거 에디팅하면은 어떻게 될까? 뭐 아인슈타인의 2배쯤 똑똑한 애가 뭐 충분하죠. 뭐 금발 하고 싶습니까? 금발 만들고 뭐 눈 무지갯빛 눈알도 가능하겠죠. NBA에 가고 싶다. 나는 키가 2m 20쯤 되면 좋겠다. 7풋이 되고 싶다. 뭐 7풋으로 가는 거고요. 뭐 이게 충분히 사실 지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미 에디팅하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윤리적인 문제가 문제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실험실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험 동물로 뭘 결정하고 그러는 거, 뭐 남녀, 인종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이걸 함부로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그런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딩 프로그램 툴이 만드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고 한 10년, 20년 있다가 사람들이 앱 같은 걸 만들면서 우리가 앱의 시대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럼 바이오 시장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일이 펼쳐질 수가 있다. 어떤 수많은 무언가들이 아마 줄줄이 등장을 할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코딩을 해서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런 시대로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에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거를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바이오로 저거를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생물들이 그런 모건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시작 지점에 있다. 어떤 결과로 될지는 한 10년 정도 뒤면은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